혹시 주말에 불러주는 곳이 없어 핸드폰만 뒤적이며 서운해하고 계신가요? 사실 그 적막함이야말로 당신이 평생 기다려온 진짜 자유의 시작입니다. 노년에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을 것. 둘째, 의미 없는 모임에서 도망칠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진가는 혼자일 때만 자유롭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당신의 남은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인생지혜 제1장 적막해진 핸드폰, 불행의 시작인가 자유의 서막인가. 어느 날 문득 핸드폰 화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락처를 천천히 내리며 이름들을 훑다 보면 어느새 손가락이 멈추고 마음 한편에 이름 모를 공허함이 밀려오지요. 지난 30년 동안 이 작은 기계 속에는 수백 개의 이름이 차곡차곡 쌓였지만 정작 오늘 저녁 한 끼 함께 나눌 사람을 찾으려 하면 손에 잡히는 이가 없습니다. 경조사 때나 안부 문자를 주고받던 사람들, 명함을 건넸지만 얼굴조차 가물가물한 사람들, 한때는 자주 만났으나 이젠 서로의 근황조차 알 길 없는 이들의 이름만이 스크린 위로 흘러갑니다. 이 적막한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되지요. 나는 이토록 많은 사람을 알았건만 왜 이리 외로운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텅 빈 연락처는 인덕이 없음을 증명하는 성적표인가? 아니면 비로소 나에게 집중할 시간이 생겼다는 초대장인가 하고 말이지요. 우리는 평생을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와 상사의 눈치를 살피고, 가정에서는 자녀와 배우자의 필요를 먼저 헤아렸으며, 사회에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미소 짓고 고개 숙였지요. 그렇게 쌓아 올린 인간관계라는 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웅장했으나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허술한 모래성에 지나지 않았음을 은퇴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전화번호부에 가득한 이름들이 실은 나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채워주어야 했던 역할의 목록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제60대에 접어들어 손에 쥔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적막 속에서 진짜 자유의 향기를 맡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랜 소음 속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새벽 숲의 고요함을 마주한 사람처럼 처음에는 그 침묵이 낯설고 두렵지만 곧 그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2장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 타인의 기분을 살피느라 잃어버린 것들. 평생을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당신은 어쩌면 가장 가혹한 감옥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기분을 살피고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한 자리에서도 웃음을 지어야 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은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었지요. 모임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내 일정을 뒤로 미루며 달려갔으며 심지어 내 마음이 상했을 때조차 괜찮다는 말로 상처를 덮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었지만 정작 당신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한 주인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가장 귀한 손님인 나를 문밖에서 떨게 하지는 않았는지 이제야 그 질문 앞에 당당히 서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은 무겁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친밀함이 아니라 피곤한 의무의 연속이었고 따뜻한 우정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의의 반복이었으며 깊은 교감이 아니라 표면적인 화기애애함의 연출이었지요. 당신은 모두의 친구였지만 누구의 진짜 벗도 아니었고 언제나 곁에 있었지만 정작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상대는 없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마치 오래된 기와집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처럼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빈 채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라는 계절이 바뀌는 순간 그 고드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애써 유지했던 관계들이 실은 내 존재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의 시작입니다. 타인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착한 사람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니까요. 60년을 살아오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받을 차례가 아니라 주는 것을 멈출 차례입니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되는 법입니다. 제3장 모임 뒤에 찾아오는 지독한 허기. 왜 만나고 나면 더 외로울까? 몇 달 만에 옛 동료들과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모여 웃고 떠들며 몇 시간을 보냈지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혹은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이상한 공허함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분명 즐거웠고 웃었는데 왜인지 더 외롭고 더 텅 빈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영혼 없는 대화의 성찬은 배부른 소음일 뿐 당신의 영적 갈증을 단 한 모금도 축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였지만 진짜 만남은 없었고 말은 많았지만 진심은 없었으며 웃음은 있었지만 위로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표면만을 스치고 지나간 시간이었을 뿐이지요. 대부분의 모임에서 오가는 이야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담, 손주 자랑, 건강 문제, 물가 이야기, 그리고 옛날 회상. 그것들이 나쁜 주제는 아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같은 웃음이 되풀이되며 같은 탄식이 메아리 칩니다. 아무도 진짜 궁금해하지 않고 아무도 진심으로 듣지 않으며 모두가 자기 차례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마치 가을 들판에 버려진 허수아비처럼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 서 있을 뿐 속은 텅 비어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집에 돌아와 혼자가 되었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지요. 사람들 사이에 있었지만 진짜 나는 그 어디에도 없었고 웃고 떠들었지만 내 영혼은 말없이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서히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니, 더 나아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평온함이 수십 명과 함께 있을 때의 소란함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고독은 공허가 아니라 충만입니다. 소음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시간이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온전히 나로 존재하는 순간이니까요. 모임 뒤에 찾아오는 허기는 사실 우리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표면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라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제4장 쇼펜하우어의 준엄한 충고,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교 모임을 싫어했고 사람들의 잡담을 견디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책과 함께 보냈지요. 세상은 그를 괴팍한 은둔자라 불렀지만 그 자신은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다고 말이지요. 처음 이 문장을 접했을 때는 지나치게 냉소적이고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긴 지금 우리는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고독은 타인에게 거절당한 상태가 아니라 나 자신과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는 특권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늘 무언가를 조정합니다. 말투를 고르고 표정을 관리하며 내 의견을 적당히 순화시키고 상대의 기분을 살핍니다. 이것은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드는 족쇄이기도 합니다. 마치 정장을 입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단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편하고 답답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지요. 반면 혼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어떤 역할도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정신을 분산시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모든 인간관계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 낮은 교류의 시간을 허비하느니 차라리 혼자 책을 읽고 생각하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본 것이지요. 그리고 60대에 접어든 우리는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게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관계를 맺었지만 정작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한 시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빚진 시간을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혼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며 책장을 넘기며 오롯이 나와 함께하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5장 법정 스님이 남긴 여백, 관계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한 이유. 법정 스님은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의 암자에는 꼭 필요한 물건만 있었고 그의 하루에는 꼭 필요한 일만 있었으며 그의 주변에는 꼭 필요한 사람만 있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극단적인 금욕이라 여겼지만 스님에게 그것은 자유였습니다.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소유에 얽매이지 않았고 채우지 않음으로써 비움의 평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물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무성한 잡초를 걷어내야 꽃이 보이듯 낡은 인연을 덜어내야 내 삶의 본질이 선명해진다는 것을 스님은 일찍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쌓는 데는 열심이지만 관계를 덜어내는 데는 서툽니다. 한 번 맺어진 인연은 영원히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연락이 끊어지면 서운해하며 멀어진 사람을 다시 붙잡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 우리 삶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영양분을 주고받지 못하는 관계, 형식만 남고 온기는 사라진 관계, 의무감으로만 연결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이며 무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마치 늙은 나무가 가을이 되면 스스로 잎을 떨구듯 우리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덜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고. 묵은 것을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온다고. 이것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삶의 진리입니다. 낡은 관계에 매달려 있으면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올 여백이 없습니다. 그 새로운 가능성은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타인으로 가득 찼던 내 삶에 공간이 생기면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정리하듯 오래된 인연을 정리하는 일은 슬픈 작업이 아니라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렇게 덜어내고 정리하고 나면
남은 것들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숨을 깊이 쉬게 됩니다. 제6장 고독을 즐기는 기술, 나만의 밀도 높은 시간을 설계하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침묵이 불편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하며 끊임없이 무언가로 그 공백을 채우려 합니다. TV를 켜고 전화를 걸고 약속을 잡으며 바쁘게 움직이지요. 하지만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풍요롭고 침묵이 가장 웅변적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생산적인 시간임을 압니다. 누군가와 함께여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운 사람이 타인에게도 빛이 된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고독을 즐기는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만의 밀도 높은 시간을 설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밀도 높은 시간이란 양이 아니라 질로 채워진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사람을 만나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이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 1시간이라도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을 하는 시간이 진짜 충만한 삶입니다. 어떤 이는 아침마다 산책을 하며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고, 어떤 이는 서재에 앉아 오래 미뤄두었던 책을 읽으며, 어떤 이는 붓을 들고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이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흙의 감촉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온전히 나로 존재하느냐입니다. 타인의 시선도, 타인의 기대도, 타인의 평가도 없이 오직 나를 위한 시간. 그것이 바로 밀도 높은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있는 것이 이상하거나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누군가와 함께하라고, 사회적으로 활발하라고, 외향적으로 살라고 요구하지만 60을 넘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런 요구에 응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주었고, 충분히 참여했으며, 충분히 함께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혼자 앉아 커피 한 잔을 음미하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일기를 쓰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그 어떤 화려한 파티보다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보낸 후에는 알게 됩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를,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을, 결핍이 아니라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7장 품격 있는 고립, 적당한 거리두기가 만드는 인간관계의 향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비유를 들어 인간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기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프지요. 그래서 다시 멀어지지만 멀어지면 또 추위에 떨게 됩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추위에 떨지도 않을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너무 멀면 외로워집니다. 서로의 그림자를 밟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노년에 갖춰야 할 최고의 예의이자 자애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가까울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친밀함의 증거라고 여겼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진짜 성숙한 관계는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서로의 침묵을 이해하며 서로의 부재를 불안해하지 않는 관계. 연락이 뜸해도 서운하지 않고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으며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관계.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고립이 만들어내는 인간관계의 향기입니다. 마치 잘 숙성된 차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은은해지는 관계인 것이지요. 이런 관계를 위해서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상대가 나를 잊지 않기를 강요하지 않으며 상대가 나와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은 이제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가족이 있으며 자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거나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대신 그들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들의 독립을 축복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이며 성숙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적당한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이며 무관심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그 거리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온전한 개인으로 존중하게 되고 그 존중이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8장 홀로 걸어가는 당신에게 건네는 축복, 이제야 당신답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당신의 핸드폰에 연락처가 줄어든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주말마다 약속이 없는 것도, 명절에 모임이 적어진 것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것도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친구가 적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세계가 깊어진 것이니 기꺼이 그 고요한 평화를 누릴 자격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60년을 살아오며 당신은 충분히 많은 사람을 만났고 충분히 많은 관계를 맺었으며 충분히 많이 베풀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돌아올 차례입니다. 타인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나에게 쏟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던 시간을 나의 욕구에 맞추며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던 마음을 나의 확신으로 채울 시간인 것이지요. 홀로 걷는다는 것은 고립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온전하게 나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무리지어 걸을 때는 남의 속도에 맞춰야 하고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하며 남의 목적지에 함께 도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걸을 때는 내 속도로,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정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멈춰 서서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고 길을 바꿀 수도 있으며 아예 목적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자유로움, 이 유연함, 이 온전함이야말로 고독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걷다 보면 알게 됩니다. 외롭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충만하다는 것을, 나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세상은 여전히 당신에게 사회적으로 활발하라고, 친구를 많이 사귀라고, 외롭지 않게 살라고 충고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압니다. 그런 충고들이 얼마나 표면적이고 얼마나 본질을 놓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진짜 풍요로운 삶은 많은 사람을 아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깊이 아는 삶입니다.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은 북적이는 시간이 아니라 고요한 시간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관계는 얽히고 설킨 관계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이 모든 것을 60이 넘어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삶의 순리입니다. 젊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되는 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설계이니까요.
그러니 이제 편안히 혼자 걸으십시오. 적막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을 외로움으로 착각하지 마시며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당신의 서재에, 당신의 산책길에, 당신의 고요한 아침에, 당신 자신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그리고 가끔 옛 친구가 생각나면 편하게 연락하되 연락이 뜸해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타인의 기대에서도 사회적 의무에서도 외로움의 공포에서도 자유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야 당신답습니다. 진짜 당신으로 살아갈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여정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생지혜였습니다.